지금 현재 2006년에 설립되어서 레포트월드, 지식월드, PPT월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비즈 사업의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럼 권영성 부장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이제 사이트로는 PPT월드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영어 프로를 총괄하고 있는 권영성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는 그러자 제가 떨리기도 하는데 성심껏 그렇게 강의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서대학교 한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한테 좀 명심보감을 배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서광을 비추는 그런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명실상부에 우리 한서대학교가 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PPT월드라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와서 직접 로그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이루어졌던 서비스고요. 지금도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위치에 있지만은 한 7, 8년 정도, 한 8년 정도 그렇게 서비스 하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니즈가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불편하거든요. 굳이 PPT월드를 기억해야 되고, 번거롭게 로그인을 해야 되고, 번거롭게 또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작년에 1년 6개월 전에 PPT월드 웹패키지라는 공식 명칭은 프레젠테이션 웹패키지라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큰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PPT 디자인을, PPT월드 PPT 디자인을 엄선해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PPT월드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학교 관계자라면 이건 IP 기반이고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학 구성원이면 누구나 무제한 라이센스 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다음 페이지. 예, 이렇게 지금 페이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 실제로 한서대학교 이러닝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접속이 되고 되는지 보고. 되나요? 네,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서대학교 이클래스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로그인 기반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한서대학교에 IP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학교에서는 IP 기반으로 하셔도 굳이 로그인 안 하셔도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요 PPT 템플릿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한서대학교에 저희가 납품해드렸던 엄선된 저희는 디자이너가 한 10여 명 되는데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 업무입니다. 근데 이게 창의적인 업무다 보니까 요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에 한두 개 만들기가 힘듭니다. 물론 1년이 지나면 꽤 많은 또 양이 되겠죠. 저희는 100% 저희가 다 저작권이 확보된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엄선된 자료만 저희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다 구분해놨고요. 상단으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검색 기능, 검색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이제 기호에 맞게 비즈니스다, 다양한 가 있겠죠. 개인마다 내가 요번에 어떤 건설에 대한 어떤 파워포인트를 한번 하겠다라면 그런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사실은 자료가 지금 한 200종이기 때문에 검색까지 굳이 안 하셔도 밑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실무 강좌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10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디자이너들이 다 일일이 이미지를 떠서 여기만 들어오면 거의 모든 저희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센터로 10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PPT 문서를 조금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가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납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질문 답변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무 강좌는 그런 개념이고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하는 것도 이런 뭐 실무 강의가 되겠지만 일단은 편안하게 이제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통계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납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또 이런 PPT 월드라면서 이렇게 많은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대학교 측에도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그냥 관리자 몇 사람 또 저희 본사에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통계가 아니라 맨 위쪽으로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대 보시면 여기서 또 월별로 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지 방문 현황이 있고요. 또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현황이 있습니다. 방문이 얼마의 손님이 왔고 얼마의 다운로드를 받았고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요일별이 있습니다. 어떤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아니, 그건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페이지 뷰까지 심지어는 페이지 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현황도 이제 그래프로서 이걸 좀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고요. 방문 현황도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리고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 자기가 어떤 부서에 어떤 과의 학생인지 교직원인지 교수님인지 그걸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까지는 아니고요. 교수학습센터의 번영성이라는 이름까지는 아니고 자기 부서를 이제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탑 10개 부서에 이렇게 이제 항공학부 교수학습센터에서 여기 쭉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다시, 올려보시죠. 내려보시죠. 그리고 기간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용 만족도. 자, 이런 79%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100명이 오셨는데 79명이 백문이 방문하시고 79건을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이제 다운로드 받는 단계에서 4건 정도 다운로드 받고 5건째 받을 때 만족도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매우 만족 보통 5단계인데요. 거기에는 그냥 과감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만족도에서 이 부분은 또 다운로드 탑 10을 또 실제로 이미지로도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로드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조회수는 좀 관심이 되겠죠. 꼭 조회를 많이 했다고 다운로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접속 환경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PC 기반인지 모바일 기반인지 해상도로 체크가 돼서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확실히 요즘 모바일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의 어떤 그런 이제 모바일과의 이제 그런 비중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실시간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 내외에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자동차에도 요즘 이제 다 스마트화돼서 실시간 염지기도 다 체크할 수 있듯이 그렇게 누구나 이거는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메인 페이지로 다시 한번. 아닙니다. 한서울이 학교 메인. 이건 저희 사이트 이동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대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마음 놓고 라이센스 기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납품해드린 프레젠테이션 웹 패키지 된 상품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 잠깐 받고 파워포인트 강의는 우리 또 전문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예. 이 양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게 200종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가 몇 쪽이나 되나요? 페이지는 총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지금 슬라이스에 68개인데요. 이게 페이지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럼 다운
근데 한 개가 이제 슬라이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내용을 갖고 이제 페이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3페이지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거,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저희가 엄선해서 보통 페이지를 구성했고요. 네, 질문 또, 예. 그 기간 내 무제한 다운로드라고 하셨는데,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그 기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졸업하셔도 그 학교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는 아마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라이센스 기간 동안. 네. 저희도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이런 그 템플릿을 만들지만 이미지나 재료는 저희 사서 와서 또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끝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작년에서 내일 끝났어요. 선생님 저한테 질문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로 그러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 강사님, 우리 박정순 강사님이시고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정승 강사라고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일단 템플릿으로 모든 내용이 지금 다 구성돼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하고 그다음에 많이 쓰시는 단축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시간도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냥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잠시만요. 설문, 이건 뭐, 매우만 못해요. 일단 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때 가장 교본까지 써야 돼요? 4번하고 아이디, 4번 치시고 비밀번호 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클래스요. 아니, 여기다가. 아, 네, 그거. 설문지. 아, 굳이 이름은 안 쓰고 상당히 많아요. 이거 다 매우만 돼. 매우. 양동 조사하고 그런. 강사가 친절하게. 친절하고. 알기 쉽게. 일단 뭐 다운로드를 받게 되시면 먼저 이제 학과 또는 부서명을 입력하시게 나오실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거를 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은 2012상 버전부터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워포인트 자료가 지금 편집 사용이라고 해서 제한 보기로 일단 열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편집 사용을 꼭 눌러 주셔야지만 이 안에 있는 구성적인 것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뭐 템플릿 종류에 따라서 슬라이드의 장수는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배경 이미지라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마스터 안에서 내부적으로 설정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료 뭐 올려드릴 거에 보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마스터에 대한 설명이 일단 나와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거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템플릿을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보기 탭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레이아웃 구성이 잡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구성이 잡혀 있고요. 이 레이아웃 구성에 맞춰서 레이아웃에 따라서 배경 그림이 달리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레이아웃 구성에 맞춰서 나는 이 레이아웃이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적용한 부분은 슬라이드를 삽입하는 부분은 홈 메뉴에 대부분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아까 마스터에서 설정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에 관련된 슬라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거나 단축키는 컨트롤 M키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이 슬라이드의 구성이 나는 제목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이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그 백그라운드 그림을 자동으로 구성을 해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쓰시다 보니까 학교 관련 자료를 만드시다 보시면 학교에 대한 기관 로고를 삽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슬라이드 자체가 한두 장이 아니라 많게는 뭐 50장, 100장까지 되실 텐데 반복적인 그림을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안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슬라이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림인 경우에는 꼭 마스터의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에다가 넣어주셔야지 모든 슬라이드의 구성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레이아웃에다 넣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레이아웃에만 그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어떤 반복적인 기관 로고는 제일 상단에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학교 로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그림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기관 로고를 뭐 넣었다가 가정을 하시면 이제 꼭 마스터를 닫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슬라이드별로 지금 오른쪽 상단에 지금 제가 기관 로고라고 했던 이미의 그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워포인트 자리에 올려드리면 확인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일단 마스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마스터라는 부분은 모든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목에 대한 서식 변경이라든가 본문에 대한 서식 변경을 하실 때 일일이 모든 슬라이드에 따시는 게 아니라 마스터에서 하나의 레이아웃에다만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그 레이아웃이 적용된 모든 슬라이드에는 공통 서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서제약교 기관 로고 삽입하는 방법을 일단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마스터에 해당되는 레이아웃 설정하시는 방법이고요. 항상 홈 메뉴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레이아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관련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도 이제 뭐 각각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형식들에 꼭 차트가 들어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템플릿 안에 차트가 들어있는 게 있지만 차트가 없는 것들이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좀 써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복사 붙이기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복사 붙이기가 많이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레이아웃 구조에 맞춰서 이제 잘 쓰시는 것 같은 경우들을 복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도해들은 그룹이 잡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도해들은 그룹이 안 잡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선택하고 복사하시다가 보면 그냥 떨어진 낮게만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항상 꼭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모든 객체가 선택이 됐을 때 컨트롤 G라는 걸 누르셔서 그룹을 시켜주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D라는 걸 누르게 되면 똑같은 도해가 복제가 돼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슬라이드 작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의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 도형을 작업하려다 보면 화면 구성 자체가 작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비율을 좀 낮추셔가지고 사용되는 도해들을 바깥쪽에다 빼놓고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에다 여러 개 복사를 해놓으시고 필요한 것만 계속 복사에다가 불러다 쓰시는 형태로 도해는 좀 활용을 하시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기 안에 있는 도해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나 표 같은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삽입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런 도해들도 여러분들이 이 도형 메뉴라는 걸 통해서 다 직접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고요. 하나 아까 만들어져 있던 걸 잠깐 복사를 해서 몇 가지 또 하나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도형을 이제 하나 가져오셨는데 저 팔각형 같은 도형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는 도형이 됐습니다. 그럼 그룹화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는 꼭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셔서 그룹 해제를 꼭 해주신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필요 없는 도형이다 또는 바꿔야 되는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상단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데를 가셔서 나는 이게 사각형 도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도형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의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걸 기억을 해서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계속 또 활용해서 쓰신다면 아까처럼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형 복제는 컨트롤 D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메뉴에 보시면 뭐 표 삽입 가능하시고요. 필요해서 이제 차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수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시각화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차트 데이터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정해진 차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차트에 있는 어떤 모양만 가져오시고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좀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 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만드시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보셨기 때문에 인지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차트를 어떻게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지 한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도넛형 차트를 하나 삽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차트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내용과 어떤 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형이나 도넛형 차트는
계열이 꼭 하나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막대 차트나 꺾은선형 차트들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을 이용하셔서 확장을 하시게 되면 계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자, 이렇게 판매하는 데이터에 어떤 4개의 조각이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보이시는 것보다는 어떤 개체를 넣으셨을 때에는 3차원 효과를 주셔서 시각화하시는 게 조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에 범례도 필요가 없으시다면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의 조각만 남아있는데 이 조각만 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신다면 오른쪽을 누르셔서 레이블을 일단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치값이 나오게 되시는데 그 수치값이 나온 상태에서 수치값만 말고 어떤 값이었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시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항목 이름까지 추가를 하시게 되면 어떤 항목인지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구분 기호를 통해서 구분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체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글자가 작으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하고 네모가로 열고 닫는 기호가 있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 단축키 두 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입력하신 그 해당되는 개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컨트롤 키와 이 기호 문자를 키보드상에서 눌러주시면 해당 선택된 개체 안에 있는 텍스트의 글꼴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차트 안에 보시게 되면 이 레이블 표시를 했는데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하나씩 키우지 마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만 눌러주시면 이게 글자가 커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를 3차원 효과를 줘서 저희가 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차트 개체는 여러분들이 뭐 차트에 있는 디자인 도구든 서식 도구든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해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때는 EPS 파일로 변환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변환하는 방법은 일단 차트 전체를 선택하시고 잘라내십시오. 컨트롤 X를 이용해서 잘라내시면 되고요. 붙여넣기를 하실 때 그냥 붙여넣지 마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Alt V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확장 메타 파일이라는 게 보이죠. 자,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얘는 차트가 아닙니다. 차트가 아니고 쉐이프, 개체 상태로 변환이 된 거고요. 이때 여러분이 얘를 분리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룹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그룹이 아닌 가정 그림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다시 개체로 변환하겠냐 물으면 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룹을 해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그럼 이제 각각 조각별로 모든 게 다 분리가 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4개의 조각만 선택을 일단 하시면 돼요. 그러신 다음에 이 4개의 조각만 다시 여러분이 그룹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룹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리기 도구의 서식 메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형 효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체 효과를 하나 주시고요. 또는 도형 효과에서 3차원 효과를 주셔도 됩니다. 3차원 회전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X 값으로도 돌려보시고 Y 값으로도 돌려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평면 원보다는 살짝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서식 메뉴에 가셔서 이제는 깊이까지 좀 주시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집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내셨을 때 나는 데이터 값을 조금 서식을 줘서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입력된 이 레이블 값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다 선택이 가능하시니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워드아트 스타일을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빠른 스타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뭐 강조하고자 하는 형태만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글자에 대한 어떤 형태가 달리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리에 하나씩만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차트를 이용해서 삽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넣으신 데이터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느낌을 가져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작은 조각을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 작은 조각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분리도 가능합니다. 분리도 가능하시니까 뭐 차트 같은 거 삽입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차트 자체로만 삽입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지금 템플릿을 제공되는 다양한 이런 도해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기 도구에 있는 서식, 도형 효과를 다 이용하시면 작업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조금은 달리 나타나시게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이제 차트, 표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삽입을 하시나요? 동영상 삽입 안 하시나요? 하나 반응이 없으셨어요. 빨라 시간이 45분까지 끝내라고 하셨어요. 50분까지 해도 될까요? 자, 이제 동영상도 좀 이제 많이 삽입을 하시게 될 텐데, 혹시 뭐 학교 내에서 쓰시는 오피스 버전은 다 지금 2013으로 통용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학과별로 버전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나요? 그럼 일단은 2013 버전에서만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삽입이 좀 매끄럽고요. 2007이나 2010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유튜브,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넣으실 때는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013으로 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뭐 유튜브 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서대학교 치면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이 좀 있던데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007 버전에서는 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 가서 한서대학교 동영상을 좀 잠깐만 찾을게요. 자, 어떤 동영상이 대표적인 동영상일까요? 전 요거를 쓰겠습니다. 한서대학교 홍보 동영상 8분짜리.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뭐 한서대학교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게 되실 텐데, 일단 파워포인트 2013에서는 여기 공유 기능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자체적인 걸 여러분이 그냥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2013 자체적으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이 소스 코드를 먼저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넣으실 때 보시면 지금 상단 삽입 메뉴에 비디오라는 부분에 온라인 비디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밑에 있는 내 PC의 비디오는 여러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2013에서는 아까 그 소스 코드에 복사한 내용은 이 나와 있는 온라인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만 해 주시게 되면 동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3이 아닌 2007이나 2010을 쓰시는 분들은 웹상에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 자체에 있는 영상 링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기능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발 도구라는 기능에서 쇼게이브 플래시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계속 빔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계속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자, 이제 뭐 2013이기는 합니다만 2010이나 7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파일 메뉴에 가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7이든 2010이든 메뉴 중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여러분 상단에 나오는 그 메뉴 구성이 됩니다. 근데 2007에는 리본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기본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개발 도구라는 항목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자, 뭐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기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 중에 컨트롤에 보면 이게 망치같이 생긴 연장 그림이 있는 기타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파워포인트 자체적으로 넣을 수 없던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쇼게이브 플래시 오브젝트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쇼게이브 플래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자체에 여러분이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X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상단에 속성을 들어가시면 돼요. 쇼웨이브 플래시 오브젝트 SHOCKWAVE FLASH 오브젝트 아무튼 그렇고요. 쇼게이브 플래시 오브젝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면 이제 플래시 자료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SWF 파일도 언제든지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2013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이 삽입이 가능하지만 2007이나 2010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무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URL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2013에서는 그냥 소스 코드를 제가 복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2007이나 2010은 인터넷에 있는 이 URL 주소를 복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이 URL 주소를 복사하셔야 되고요. 이 URL 주소를 복사하셔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에 www.youtube.com watch 물음표 라고 나와 있는 거를 지우시고 이꼬르를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본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제거가 됩니다. 이건 제거가 되는 거고요. 이꼴 대신에 슬래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그 컨트롤 안에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 자체를 여러분이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어디다 넣으시냐? 그 무비라는 부분에 넣어주셔야 돼요. 무비라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실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플레이라는 부분이 true 되어 있는데요. 얘를 펄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펄스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루프라는 부분도 펄스로 바꿔주세요. 2013을 까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이게 2013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삽입이 가능하게끔 했지만 2007이나 2010에서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항상 한 템포씩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학교 자체적으로는 2013을 쓰시는 분이 평균 이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2007이나 2010 사용자도 분명히 있고요. 아직까지도 난 새로운 것보다 기존이 좋다라고 해서 쓰던 걸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들이 다 내부적으로 가능했는데 그걸 2013에서는 이제 사용자한테 좀 접근성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공을 좀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살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얘를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플레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영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좀 바꾸고 있는 스트리밍 기반을 이용하다 보니까 PC상에서 혹여 이 컨텐츠에 대한 재생을 허용하겠냐라고 묻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형 서식 좀 활용하시는 거와 마스터 그리고 단축키 몇 개는 조금 많이 쓰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서 인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육 자료에 이제 동영상 넣는 방법은 2013 기준으로는 일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리사항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가 있다고 하셔서 관련된 거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네. 그 PPT 플레이를 밑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정도 되는 양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경우에 어떨 때는 그 누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자체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어가 안 돼요. 내 컴퓨터는 분명히 테스트를 했었던 거 해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그걸 누르면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상 파일이랑 PT 파일이 같은 경우에 있으신 건가요? 같은 경우라는 같은 경로. 그러니까 파일 위치 경로가 같아야지만 깨지는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클루드를 시키면은 인클루드를 시켜도 그렇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 네,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개체를 삽입하시면 그 개체 자체가 같은 경로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게 깔끔하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A라는 파일이 C 드라이브에 있다면 그 삽입한 영상도 C 드라이브에 같이 항상 가져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좀 제어가 더 쉬워지실 겁니다. 디렉토리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작업하셨으면 거기에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재생 좀 되실 겁니다. 네.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늦게 왔는데 네. 저희 학교 포털에서 이용하는 방법 한 번만 더 포털 이용이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러닝 이 클래스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기 로고 저기 이클래스 쪽으로 한번. 자, 여기 뭐 우리 학생분들 여기 잘 아시는 페이지일 거예요, 그죠? 여기에 그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을 하시면요, 스텝으로 이제 샘플 저기로 아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텝 들어가고, 예. 로그인 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예. 요 이제 잘 만들어져 있죠. 여기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요 한서대학교 웹패키지 전용 페이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라이센스 기간 동안 무제한, 아무런 제한 없이 집에서도, 예, 뭐 해외 여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라이센스 기간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의 그 계약 기간이고요. 이걸 뭐 여기서 그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건 전혀 제한이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을 혹시나 재판매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이걸 뭐 어떤 영리를 위해서, 네, 그런 경우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문제를 삼지는 않고요. 저희는 사실은 제가 발견해도 저희는 그거를 다 그냥 내려만 주세요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이미지라든가 우리 디자이너가 요 문서를 만들지만 이미지 소스는 다 사서 와서 그것조차도 또 라이센스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중간에서 어떻게 좀 해드리긴 하는데 그런 문제, 재판매라든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운로드 이제 받아서 다운로드 받을 때 학과 입력하는 게 있어요. 교수학습센터다, 뭐 항공학과다. 그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기존에 세팅이,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센터에 누군가가 먼저 세팅을 해놨다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학습센터에서 누가 방문을 해서 다운로드 받는다는 걸 통계 자료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운로드부터는 만족도 조사도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를 5단계로 해서 그냥 과감 없이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면 통계 자료 한번 볼까요? 약간 여기 통계 자료. 이렇게 통계 보기가 여러분들이 의사표시한 내용들이 다운로드 받은 현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또 많이 이용하는가 여기 쭉 올려보시면 여기 최대 이제 여기 많이 이용한 학과라든가 부서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아직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4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통계가 수집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무 강좌 부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이용하시다 보면 그래도 기본적인 아마 문서들은 잘 다루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무 강좌를 10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미지화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아마 크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문서를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내용들이 다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 내용들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고객들이 질문이 되는 게 있으면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내용 안에서만 보시면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여튼 라이센스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취업 후에, 졸업 후에 직장에 나가게 되면 상당한 스킬이 형성이 되어서 뭐 파워포인트 문서 하나만큼은 아마 잘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전국에 한 30여 개 대학에 지금 납품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00개 이상 다 납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권영석 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지금 발표해주신 자료들은 제가 또 이클래스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소개해주신 실무 강좌 부분에 자세하게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실무 강좌를 찾아보셔도 되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또 연락처도 제가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일한 교육이 수요일에도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못 들으신 분들은 수요일에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또 교수법 특강이 있으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8일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그때 기본 포맷으로 오늘 말씀드린 PPT 월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PPT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많이 권장을 해드리니까 학생들 지금 들으신 분들도 양세하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좀 전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